연변에 방송하는 줘야겠다. 자, 르노 마스터를 타고 낚시를 가는데 오늘은 꽝 치지 말자 진짜. 이게 지금 몇 번째 꽝을 쳐놔가지고 뒤에다가 짐을 실어봤는데 일단 캡이 있어서 탑이 있어서 짐은 좀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세 사람 낚시 도구가 무지하게 많네. 이게 적은 건 아니네요. 네,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챙겨야 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있지.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고정시켜 놨으면 좋겠는데. 네. 안에 이렇게 뭔가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칸칸이가 있으면 이게 더 훨씬 많이 들어가죠. 좀 이렇게 단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를 좀 설치하면 되겠지. 근데 나 저기 있으면 좋겠어. 왜 그물이잖아, 그물. 아, 망같이. 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저렇게 작은 화물 같은 것들은 그 그물로 씌워가지고 옆에 고리에다 딱딱 고정시키면 조금 화물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지금 가면서도 무지하게 불안해 지금. 네. 딱딱딱딱 소리 계속 나고. 좀 많이 팔리고 그러면 애프터마켓용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근데 액세서리가? 르노가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 사는 사람들한테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하나씩 끼워줘도 될 것 같은데. 끼워준다고요? 그물 같은 거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하잖아. 하긴. 일단 시야가 좋네. 이게 아웃사이드 미러도 보니까 밑에 하단에 블록 거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야가 좋아. 이게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편하게 보여. 그리고 후진할 때도 굉장히 편하더라고. 저게 뒷바퀴가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차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 특히 되게 오래된 모델들이 많지. 그때 저 프랑스 갔을 때 보니까 벼룩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주말에 사람들이 이 뒤에 그 뭐 벼룩시장 가면 왜 우리나라 그 어디야 저 종로에 가면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오래된 물건 되게 많아요. 모양이 폴리마켓 그런데. 예. 폴리마켓은 아니고 구제시장 같은 느낌이죠. 집에 뭐 옛날에 뭐 어디 뭐 고물상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 물품들이 아닌 것들을 갖고 나와서 파는 건데 대부분 다 이런 스타일의 차. 마스터도 많고 뒤에 짐 가득 싣고 와가지고 쫙 펼쳐놓고 구경하고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차가 유형이 막 몇백 가지 된다며. 네, 안에 파티션 그러니까 우리 승객석 뒤쪽으로 뭘 얻느냐에 따라 용도가 아주 다 바뀌는 거죠. 경찰차도 있고 소방차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어요. 앰뷸런스 같은 것도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동전 꽂는 것도 있네. 이런 건 진짜 옛날 택시
밖에 나와서 사제로 다뤘던 거 보고 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동전 꽂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저도 왜 가끔 왜 수입차 보면 동전 꽂는 거 아직도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전 거의 안 쓰잖아요. 얘들은 코인으로 요금 이게 유로도로 하는 게 많잖아. 그리고 유럽은 동전 단위가 좀 크니까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납 공간이 무지하게 많아. 이런 것도 다 수납 여기 공간이. 위에도 많아요. 이것도 근데 이런 게 진짜 의외로 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택배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이런 데다가 서류 같은 거 다 넣어갖고 다니는 거. 거울도 무지하게 크네. 거울이 너무 커. 와. 비상등이 여기 있어요. 수납 공간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수납 공간이 많기도 한데 커요, 넓고. 이런 데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색깔이 다 까만색이라 이게 좀 쉽게 질릴 일은 없는데. 때 안 타고 좋게 얘기하면 실용적이고 때 안 타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싸구려로 보이고. 아, 여기다 우드그레이 넣는 것도 좀 웃기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반 화물차에도 1톤차 같은 거에도 우드도 넣어야 되고 다 또 자동 변속 끼고 뭐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막 그런 거를 요구를 하니까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해. 근데 이거는 리클라이닝가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지. 전혀. 야, 가운데 자리에 앉는 거는 진짜 불편하겠다. 아니 뭐 대충 안 불편하냐? 대충 앉을만해요. 등받이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다 못해 앞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몸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두꺼운 옷을 입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춥다고 내가 엄청 입고 있고 왔구만. 열선 그런 것도 없죠? 안 보이는데? 없네. 사치네 열선. 열선. 왜 우리나라 저 1톤차는 엔진이 이 시트 밑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거든 그게 겨울에는. 거기서 열이 나서. 근데 그런 캣보드 방식 그 차들이 사고에 되게 위험하잖아. 앞에 도출된 게 없으니까. 이게 세미보넷 같은 거는 아무래도 저게 충격을 조금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정면 충돌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만큼 여기서 굉장히 거의 한 1m는 되잖아 지금 본인 끝머리에서 이 안에까지. 근데 저런 트럭 오면 바로 잖아 바로. 네, 맞아. 저런 거는 사고 나면 운전자가 창문 깨고 앞으로 막 튕겨 나가는 거지. 그거 되게 위험해. 이게 수동을 굉장히 오랜만에 몰아보는데 일단 클러치가 굉장히 부드러워. 이게 클러치 눌러지는 그런 느낌들이 옛날 차 승용차 같은 것도 조금 뻑뻑하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부드러워. 아무래도 사용차면은 운전자의 운전 시간이 주행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클러치 조작할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뻣뻣하면 도관이 나가는 거야 도관이. 안 좋죠. 부드럽게 되게 중요하거든. 클러치가 굉장히 클러치 눌러지는 게 굉장히 편하고 변속이 일단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 변속도. 변속 지금 방금 하셨는데 느낌은 거의 없어요. 운전을 잘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거기서 야, 이게 또 ISG가 있어가지고 딱 놓으니까는 클러치에다가 발을 딱 올리니까 시동이 켜지네. 수동이면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은데 이 ISG까지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2%에서 4% 정도 효과 있다고 들었어요. 이 연비가 얼마냐? 10.8 10.8? 롱바디, 숏바디 좀 다르지? 10.6, 10.8 그렇지? 무게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사용차에서는 뭐 사실 짐 무게 때문에 연비가 그치. 크게 그게 의미가 있죠. 원래 표시를 안 해. 네, 맞아요. 연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하죠. 그렇지. 여기 라디오가 켜져 있던 거네. 이 USB 단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래. 저 앞에도 있어요? 뭐 하려고 막 여기저기 해놨지. 여기는 가운데 있는 사람, 여기는 운전자 쓰고, 여기는 없네. 여기 안에 있네. 야, 아웃사이드 미러가 크니까 진짜 좋네. 이게 차선 이탈도 있어 이게. 차선 이탈 버튼 여기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데 차선 넘으니까 그대로 빽빽하네.
이게 화물차 하는 사람들은 특히 장거리 운전이 많으니까 진짜 필요한 것 같네. 저거 돌다가 그냥 이게 기어 변속 시점도 알려준다고 하던데 그거는 트립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가 보네. 근데 이게 풍절이나 바닥이나 이 노이즈는 조금 심한 편이다. 그래요.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야, 근데 이거 적재하면 막 이렇게 막 무지막지가 크니까 뭘 무슨 짐을 만나더라도 막. 근데 이제 그냥 뻥 뚫려 오픈돼 있는 거면은 크다는 느낌을 별로 못 갖잖아. 이거는 딱 탑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서 공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측정이 가능한, 시각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넓어 보이는 것 같아. 뭐 서 있어도 되잖아, 그럼. 나는 서도 되더라고. 저는 좀 걸리던데요. 키가 큰 사람이야 당연히 걸리겠지. 어쨌든 운전이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는 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 낚시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시즌을 마무리하는 낚시를 서울에서 여기 충남 예산의 예당 저수지라는 곳까지 왔는데요. 결과는 상꽝. 꽝입니다. 꽝. 이게 상꽝. 키가 움직이는 것도 못 보고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날씨도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불고 서울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는데 어쨌든 악천후가 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실력이 없는 것도 뭐 부정을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아주 경치 좋은 데서 낚시를 마무리하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르노의 르노 브랜드죠. 르노 삼성이 아니고 르노 브랜드의 마스터를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몇 가지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다, 장점으로 둘 수 있겠는데요. 일단 차가 덩치가 크고 뭐 스타렉스하고 또 카니발이나 이런 차보다는 훨씬 크고 또 현대자동차 솔라티보다는 조금 낮은 작은 그런 체구인데도 운전이 상당히 편합니다. 일단 뭐 핸들을 조작하는 그런 뭐 느낌이라든가 또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또 게다가 이제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금방 익숙해져서 운전이 상당히 쉬웠다는 점 가장 큰 장점으로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뭐 이게 수동 변속기다 보니까 뭐 좀 약간 변속을 할 때 좀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변속감도 좋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행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엔진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어떤 그런 질감들이 좋기 때문에 승차감 뭐 크게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륜에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을 달아놨고 이 후륜 쪽에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 겹판 스프링, 화물차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죠. 이 겹판 스프링을 끼워놨기 때문에 이 승차 어떤 이게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 같은 것들은 크게 불만이 없어도, 불만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상당히 매끄러운 어떤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 이게 화물차지만 이게 화물차죠. 화물차 뭐 벤 화물차, 뭐 벤 승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차는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인데
이게 적재 중량을 1300km 1.3톤으로 맞춰놓고 이래놨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일단 그 속도 리밋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130, 140km 정도 이렇게 밟아도 되고, 뭐 물론 그렇게 밟으면 되지 않겠지만은 그 정도 속도까지 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좀 저속으로 가는 다른 화물차 같은 거 추월을 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또 뭐 추월차로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전혀 도로교통법상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일반 화물차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운데 시트가 이렇게 등받이를 앞으로 젖혀놓으면은 뭐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 또 이런 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받쳐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트로 되고, 또 이렇게 뒤로 젖혀놓으면은 이게 3명이 탈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자리에도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때요? 앉아 있는 게? 뭐 편합니까? 네. 무릎 공간이 뭐 넓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가운데 자리는 앉아보진 않았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등받이가 전혀 이렇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으쌰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사실 뭐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장점은요,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운전석 너머로도 이렇게 있고, 뭐 또 조수석도 있고, 조수가 뭐 이렇게 볼루브 박스 위에도 있고, 또 그 위에도 있고, 또 이 도어 안쪽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수납 공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 부분에도 이 또 큼직한 어떤 그런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화물차니까 용도상 뭐 택배라든가 또 다른 어떤 업무용 차로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은 뭐 단말기 같은 것도 많이 갖고 다니시죠. 이제 그런 것들 수납하는데 전혀 부족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USB 단자를 이렇게 운전석 너머에도 하나 있고, 또 센터 콘솔에도 이게 센터 페시아에도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놓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기본적으로 10.6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8km 이게 좀 더 큰 차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행 중에 이렇게 정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에다가 이렇게 의치를 하면은 시동이 꺼지는, 그러니까 ISG도 돼 있고 또 에코 버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을 잘 하면 뭐 더 좋은 연비를 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속도도 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뭐 그런 연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9.45 뭐 요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요. 화물차 연비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차가 어쨌든 화물차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연간 뭐 자동차세라고 해봤자 화물차 기준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15,000원? 화물차 자동차세가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고요. 그런 것도 장점이고, 이게 또 배기가스 처리 장치가 SCR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소수를 때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SCR 방식이 아니고 EGR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좀 어떤 그런 번거로움 같은 거, 때 맞춰서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 같은 것들도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안전장치도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차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차선을 조금 넘나들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빼빼빼빼 이렇게 뭐 아주 큰 소리로 경고를 해주니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동 변속기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 계기판에 보면 이렇게 변속 타이밍을 기어를 올려라 또 내려라 이런 표시도 이렇게 타코메타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보고 가면 되는데, 사실 뭐 수동 변속기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엔진의 소리, 뭐 RPM 게이지를 쳐다보지 않아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손이 저절로 갑니다. 아, 이때 좀 변속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화물칸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차 가격이 3,900만원인가? 3,9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왜 꺼져 이거? 아이씨, 이거 시동이 꺼진 게 아닌데. 화물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차 가격이 3,900만원 뭐 정도 되는데 자, 비싸죠. 일단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1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 포터나 봉고나 이런 가격들보다 상당히 뭐 어떻게 따지면 1,000만원 이상 가격이 비싼데, 자,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 차는 탑이 씌워져 있죠. 탑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1톤 차를 사서 탑을 씌우는 비용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뭐 사실 탑을 씌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게 뭐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화물이 일단 탑에 이렇게 쑥 감춰져 있으니까 뭐 요즘 도로에서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낙하물 사고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 보면은 탑을 씌우지 않은 차는 아예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낙하물 사고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규제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터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류의 모델들이 계속 좀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 이베코에서도 뉴델리라는 비슷한 형태의 컨셉의 자동차를 얼마 전에 출시를 했고, 이어서 이제 르노의 마스터도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요. 해외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은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화물 수송에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1톤 봉고나 포터처럼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테크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차들보다는 이렇게 탑으로 잘 씌워져 있는 그런 차들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수요가 좀 앞으로 시장이 좀 저변이 많이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경쟁차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국산차도 언젠가는 좀 등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솔라티 같은 차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차는 뭐 가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포지션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이런 어떤 이 소형 밴, 이런 시장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